이번 강의의 주제는 수용액상에서 이온 반응의 반응식을 쓰는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용액끼리의 반응에서 다양한 종류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환원 반응이라든가 혹은 침전 반응이라든가 혹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학 반응이 수용액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액상 반응의 반응식을 쓰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반응식을 표기하는 방식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기를 달리함으로써 이 반응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수용액상 이온 반응을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액상에서 이온 반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자 반응식, 그 다음에 전체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자 이온 반응식,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결국 반응 자체는 똑같은 것이고, 그것을 화학 반응식을 쓰는 형태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분자 반응식, 전체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 이와 같이 세 가지 반응식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가지 반응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질산은과 그 다음에 크로미움산 소듐 수용액을 섞었을 때 고체 크로미움산 은이 생성이 되는 이 반응을 이제 예로 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반응은 질산은이 녹아있는 수용액과 크로미움산 소듐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섞어서 크로미움산 은의 침전이 생기는 그 반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분자 반응식.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누누이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해서는 분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제목을 보면 분자 반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혼동의 여지가 있지만 이 영어로 molecular equation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 건데 사실은 이 영어 이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분자라는 이름이 이온결합 화합물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분자 반응식이라고 그래서 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분자 반응식이라고 하는 반응식의 표기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분자 반응식에서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온화하지 않은, 해리하지 않은 화합물의 전체 화학식으로 그대로 표기를 하는 이런 반응식을 우리가 분자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의 왼쪽에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식 표기 방법인데 이 분자 반응식에서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그런 그 화합물이지만 이것을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마치 화합물 전체인 것처럼 저렇게 반응식을 쓰는 것을 우리는 분자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질산은을 이와 같이 AgNO3 물론 이제 가로 열고 AQ를 쓰죠. AQ를 쓴다는 이야기는 수용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질산은 수용액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미움산 소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크로미움산 소듐을 이와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로 열고 AQ라고 쓰는 것은 수용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화합물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물질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화학식으로 그냥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로 크로미움산 은이 생성이 되고 이건 침전으로 생기기 때문에 가로 열고 S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소듐 AQ로 써 있는 것은 이건 물 속에 여전히 녹아있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색깔을 넣은 것은 이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전체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이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반응식을 쓸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양농계수가 맞춰진 균형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G 에너소리 앞에 2가 붙어 있고, 양농계수 2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 NA 에너소리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가 붙어 있어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일치시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반응식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분자 반응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온기라 화합물에는 분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이 화합물의 화학식이 분자인 것처럼 저렇게 이온하지 않은 형태로 써놓은 이런 반응식을 우리가 분자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어떤 물질을 생성하고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식을 쓸 때는 이와 같은 분자 반응식을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실제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식을 표기하는 것이 바로 전체 이온 반응식입니다. 영어로 Total Ionic Equati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온결합 화합물, 질산은이라든가 크로미움산 소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성물로 생긴 질산 소듐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다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실제 상황을 반응식에도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전체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 중에 있는 질산은은 이런 식으로 이온하게 됩니다. 물 속에서는 H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있으면 이게 바로 질산은입니다. 질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을 넣은 것은 그냥 이 침전을 형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넣은 것이지 반응식에 굳이 색깔을 넣어서 표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물인 크로미움산 소듐 역시 마찬가지로 물속에 녹으면 이와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온화된 양이온과 음이온을 표시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상태를 가로 열고 AQ로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AQ로 전부 이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온, 양이온 2개와 음이온 2개가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생성물인 크로미움산 은과 그 다음에 질산 소듐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크로미움산 은은 물속에서 거의 용해되지 않고 침전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침전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형태로 쓰지 않고 전체 화학식을 그대로 써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침전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생성물인 질산소듐은 물속에서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온화된 형태로 표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 이온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로 화학식을 써주는 것을 우리가 전체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자 반응식에서 이온화할 수 있는 물에 잘 녹는 그런 화합물들은 다 이온화된 형태로 표기한 이런 반응식을 우리가 전체 이온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체 이온 반응식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이온들끼리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을 생성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또 용액 속에서 변화가 없는 그런 이온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이온 반응식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반응물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Ag 플러스 이온과 그 다음에 크로미움산 이온이 반응을 해서 크로미움산 은의 침전을 형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 소듐 이온과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온, 질산 이온은 반응 전에도 용액 속에 들어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용액 속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반응 전과 후에 실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 혼합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변화 없이 남아있는 이런 그 이온들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스펙테이터 아이온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이걸 한자어를 써서 방관자 이온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고 쉬운 말을 씁니다. 그냥 구경꾼 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구경꾼 이온은 전체 이온 반응식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쪽에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아무런 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위에 반응해서 바로 소디움 이온과 질산 이온이 이 구경권 이온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경권 이온이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알짜 화학적인 변화는 바로 Ag 플러스 이온과 크로미움산 이온이 반응해서 크로미움산 은의 침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디움 이온과 질산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화학적인 변화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경권 이온을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구경권 이온을 제외하고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이온과 그 생성물만을 표기한 이 반응식을 우리는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구경권 이온을 제거한 그 반응식이 바로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은 실제로 수행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알짜 이온 반응식에서는 Ag 플러스 이온과 그 다음에 크로미움산 이온이 반응해서 크로미움산 은의 침전을 형성하는 게 알짜 이온 반응이지만 우리는 그 반응물인 Ag 플러스 이온과 크로미움산 은 이온을 저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태로만 용액 속에 집어넣어줄 방법은 없어요. 실제로 Ag 플러스 이온과 크로미움산 이온 CrO4 이가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을 하지만 조금만 딱 용액 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봤다시피 분자 반응식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화합물의 형태로 우리가 용액 속에 수용액을 만들고 그 속에 Ag 플러스 이온과 크로미움산 이온을 포함시켜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화학적인 변화는 이거지만 우리가 이 알짜 이온 반응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항상 실제 화학 반응에서는 구경권 이온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경권 이온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알짜 이온에 해당하는 저 이온들을 수행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수하게 양이온 또 음이온만을 우리가 수행 속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넣어주기 위해서는 저런 알짜 이온을 물속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합물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가 이 알짜 이온 반응이지만 분자 반응식 혹은 전체 이온 반응식을 우리가 다 경우에 따라 다 사용하는 것은 다 화학적으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분자 반응식 형태로 쓰기도 하고 전체 이온 반응식 형태로 쓰기도 하고 또 알짜 이온 반응식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분자 반응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수행 속에서의 실제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전체 이온 반응식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침전 반응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반응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아주 유사한 반응인데요. 크로미움산 포타슘과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은의 반응을 다음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화학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분자 반응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세트산 은과 크로미움산 포타슘 이 반응에서 크로미움산 은 똑같이 크로미움산 은의 침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포타슘이 생기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다 화학식으로 써놨습니다. 이게 바로 분자 반응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반응식의 균형을 양론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Ag 아세트산 은 앞에 양론계수가 2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포타슘 앞에 양론계수 2가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반응식은 균형 반응식이에요. 양론계수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분자 반응식으로부터 우리는 전체 이온 반응식을 쉽게 쓸 수가 있죠. 이온화된 형태로 쓰면 됩니다. 이온화된 형태로 이와 같이 쭉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반응물 중에서 만약 물에 녹지 않는 게 있으면 이온화된 형태로 쓰면 안 되고 그대로 고체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요거처럼 요건 그대로 있죠. 반응물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물에도 이와 같은 고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상태 표시에 보면 상태 표시에 AQ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가로 열고 S로 돼 있으면 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로 열고 S로 표기된 그런 화합물은 이온화된 형태로 쓰면 안 되고 그대로 화합물의 형태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아세트산, 포타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반응식, 이게 전체 이온 반응식인데, 이 전체 이온 반응식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금방 구경꾼 이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몰의 K 플러스 이온, 포타슘 이온이죠. 2몰의 K 플러스 이온. 옛날에 칼륨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건 독일어식 발음이고, 영어 발음으로는 포타슘입니다. 포타슘. K, 포타슘입니다. Na, 옛날에 나트륨이라고 말이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어식으로 읽은 것이고, 영어로는 소디움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구경권 이온으로 2몰의 K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몰의 아세트산 이온이 또 구경권 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있는 구경권 이온을 다 제거하면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게도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은 위에서 예를 들었던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바로 이 반응식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른 화물을 사용해서 알자 이온에 해당하는 Ag 플러스 이온과 크로미움산 이온, CrO4 이가 마이너스 이온을 용액 속에 집어넣었지만 실제 알자 이온, 알자 반응, 진짜 반응은 크로미움산 은은의 침전을 생성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와 같은 이온들을 용액 속에 넣기 위해서 화합물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어서 용액 속에 녹였던 바로 그 이온들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구경권 이온은 다르지만 알자 이온은 같은 이와 같은 경우가 이온 반응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알자 반응은 같지만 실제로 반응 안에 참가하는 화합물은 이와 같이 위에 예를 든 여기 예를 든 이 반응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자 이온 반응은 똑같은 것이죠. 이 이온 반응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자 이온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화합물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화합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 아니면 화합물의 가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자 이온이 같다고 그래서 화합물도 다 같은 것은 아니고 화합물이 달라도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들이 달라도 알자 이온 반응이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두 가지 유사한 예를 여기서 든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슬라이드에서의 핵심은 수용액상의 이온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은 분자 반응식, 전체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이 있고 전체 이온 반응식에서 구경권 이온을 제외하면 그게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 여기에 예를 들었던 반응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질산은과 크로미움산 소듐의 반응에서 크로미움산 은과 질산 소듐을 생성하는 그 반응인데 맨 위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반응 전에 질산은의 맑은 용액과 크로미움산 소듐의 노란색의 맑은 용액 이걸 이제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섞어주게 되면 보다시피 붉은색의 침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액체 용액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자, 이것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를 해보면 사실은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변화를 우리가 원자 혹은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분자 수준보다는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화학이에요. 따라서 이런 거시적인 변화를 원자 수준에서 기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수용액 속에 이와 같이 NO3- 이온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Ag 플러스 이온도 존재하고 이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여기 맑은 용액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맑은 용액 속에는 크로미움산 이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듐 이온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두 용액을 섞어주게 되면 용액 속에는 양이온 두 가지와 음이온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은이온과 크로미움산 이온이 만나서 이와 같이 크로미움산 은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침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 속에는 Na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수용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수준에서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이 그림은 이제 원자 수준에서 나타낸 것인데, 매번 이와 같은 변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것은 불편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화학자들이 기호를 써서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기호로 써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반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분자 반응식, 그 다음에 전체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 이와 같이 해서 세 가지 반응식을 써서 이와 같은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반응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반응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이 뭐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분자 반응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속에, 용액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전체 이온 반응식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고 실제로 일어나는 알자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알자 이온 반응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이온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반응식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어떻게 쓰여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이 세 가지의 반응식 중에서 적절한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분자 반응식이라고 해서 이런 물에 들어있는 이온결합 화합물들이 분자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분자 반응식은 어떤 면에서 약간 이름이 잘못 붙어 있는 그런 거의 반응식이지만 오랫동안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온결합 화합물의 분자 반응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온 용액의 분자 반응식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온결합 화합물에 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해서는 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들의 반응식을 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